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빛 신사입니다. 이번 여름은 엄청난 물난리와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를 참 힘들게 했지요. 그러나 계절은 정직하다고 하더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걸 보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정직하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요? 가을이 오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리워져서 어디론가 무작정 멀리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정말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몇 권씩은 이 책 저 책 편식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독하는 사람이라는 것 빼고는 별로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렇게 책 읽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책 여행의 세계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책은 올봄 향년 88세로 타계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은 열림원에서 출간되었으며 김지수 작가가 쓴 책입니다. 끝내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계시는 이어령 선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생각을 작가가 직접 평창동 자택으로 찾아가 생생하게 대화를 통해 정리한 책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선생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를 설파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 큰 울림이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책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 하였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것도 유언의 형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도 나는 바울이 한 말을 제일 좋아했네. 나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진실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단지 지금뿐이 아니라네. 난 6살 때부터 죽음을 느꼈어. 밤에 잘 때 어머니 코에 손을 대보곤 했지. 숨은 쉬나 안 쉬나. 수십 년 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그거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새삼스럽질 않아. 6살 때 일이야. 애들은 개구리 잡으러 가고 참새 잡으러 가는데
나는 혼자서 대낮에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다네. 보리밭 오솔길에서 굴렁쇠를 굴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6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느낀 거야. 그늘까지 다 사라진 정오였네. 한낮이 되면 그림자가 싹 사라지잖아. 왜 하필 정오였지요? 존재의 정상이잖아. 뭐든지 절정은 슬픈 거야.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 분수는 하늘로 올라가 꿈틀거린다. 정상에서 쏟아져 내린다. 상승이자 하락인 그 꼭지점, 그 절정이 정오였어. 정오가 그런 거야. 시인 이상이 날개에도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 그 순간 주인공이 날개야 다시 날 잡구나 라고 속삭이지. 정오가 지나면 모든 사물에 그림자가 생긴다네. 상승과 하락의 숨막히는 리미트지. 생의 절정이 죽음이란 걸. 그게 대낮이란 걸. 내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있네. 내 글을 읽고 강원도에서 벌을 치던 사람이 꿀항아리를 가지고 찾아왔지. 내가 물었지. 왜 왔나?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게. 선생님,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꿀벌 장수는 어떤 답을 듣고 갔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지. 자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꿀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꿀벌을 잘 봐. 꿀벌처럼만 하면 좋은 문학이 돼.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지. 인간은 세 부류가 있다네. 개미처럼 땅만 보고 다니는 부류. 거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부류. 개미류는 땅만 보고 가면서 눈앞의 먹이를 주워 먹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거미 부류는 허공에 거미줄을 치고 재수없는 놈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대표적이야. 마지막이 꿀벌이네. 개미는 있는 것 먹고 거미는 얻어 걸린 것 먹지만 꿀벌은 화분으로 꽃가루를 옮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꿀을 만들어. 개미와 거미가 있는 걸 게더링하지만 벌은 화분을 트랜스퍼하는 거야. 그게 창조야.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엔 철진한 구식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 착각하지만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실내에서도 멋진 베레모를 쓰고 앉아있는 그를 보고 있으면 때때로 우상의 파괴라는 글로 문단을 뒤집어 놓던 시절의 젊은 이어령이 떠오른다. 날렵한 턱선에 수려한 콧날, 그리고 여기와 저기를 동시에 바라보는 검은 눈동자, 흑백 사진 속에 잘생긴 사내. 그러다 문득 돌아서서
서가에 책을 가지러 갈 땐 일본의 차가운 안진뱅이 책상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쓰던 당신의 외로운 등이 만져지곤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의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수척해졌고 점점 식욕을 잃어갔다. 선생님,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젊은 날의 이어령은 어떻게 사랑했나요? 나는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 관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제대로 했겠나? 관찰하면 연애 못해. 콩깍지가 씌어서 훅 빠져들어야 연애를 하지. 대학 다닐 때 사랑할 뻔한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다네. 서로 호기심이 있었고 잘 통했지. 그런데 운 나쁘게 전차를 탄 거야. 전차를 안 탔으면 연애가 됐을지도 모르지. 전차가 왜요? 둘이 꽤 가깝게 동그란 손잡이를 잡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직은 서먹한 사이야. 애가 호감이 있구나 정도만 느끼는 사이지. 그런데 벼랑간 전차가 확 서는 거야. 옛날 전차가 그랬어. 그 여학생이 순간 균형을 잃고 자세가 틀어지잖아. 꿈틀하는 움직임. 고양이 같거나 자벌레 같거나 그런 느낌이 오니 연애 감정이 싹 가시는 거야. 선생님께서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려면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지.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네. 나는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말이네. 용서받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라네. 나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다라는 선생의 말이 칼날처럼 머리에 박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이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읽어드렸는데 처음부터 난이도가 꽤 있는 대화 형식의 책을 낭송을 하노라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큰 아량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효령 선생님은 제가 젊은 시절 어느 한 그룹에서 일을 할 때 몇 번 초청을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었고 동경에서 있었던 세계 메세나 대회 때는 동행한 적도 있어서 이 책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시절부터 우상의 파괴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 문단의 절대 권력이던 김동리 선생이나 황순원, 서정주 등을 통렬히 비판하며 혜성처럼 등장했죠. 그 외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문단의 거목으로 자리 잡으며 88 서울올림픽을 총지휘함은 물론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도 이효령 선생 작품이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이 책을 읽노라니 아직도 선생님의 범상치 않은 예리한 눈빛 그리고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과 문화예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첫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은빛신사 이만 물러갑니다. 아 참, 방송이 나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